네, 이제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다섯 번째 주제죠. 사물인터넷과 블록체인의 그 어떤 관계,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은 여러분들 이미 앞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떤 암호화와 관련된 보안과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이슈들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래서 먼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암호화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 하면 여러분들은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먼저 연상을 하실 텐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은 원래는 이런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이 P2P,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아니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분산 원장을 개념으로 이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트러스트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확장한 그런 이슈죠. 그래서 단순히 분산 원장이 아닌 일종의 컴퓨터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어떤 특징을 갖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건 또는 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든 간에 반드시지켜져야 하는 어떤 거래나 이런 것의 투명성, 또 보안 유지, 또 속도가 또 너무 느리면 안 되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서 과연 이것들을 네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무언가? 블록체인이 최고다 하는 그런 의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거래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를 여러 군데에 똑같은 내용을 분산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무슨 센터, 무슨 센터라고 하는 이런 센터 중심이었어요. 이 센터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한 군데 모아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이 블록체인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변조 불가예요. 특정한 어떤 한 컴퓨터에 분산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원본을 혹시 위조나 변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는 이런 장부들과 그 장부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위조됐거나 변조됐다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원천적으로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블록체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실시간, 즉 준실시간 거래를 아주 빠르게 처리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까지는 그 중앙에 성능 좋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버라고 하죠. 이 서버가 있고 이 서버를 관리하는 관리 인력들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서버로부터 모든 기록과 원장과 자원을 이 서버에 집중을 해놓고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은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록이 이 서버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해킹당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의 모든 거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에게 유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하면 거래하는 데이터 전부를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이용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데이터가 분실돼도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진본인지 아닌지는 상호 교차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방법은요, 수많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P2P 네트워크. 여기서 얘기하는 P는 뭐냐면 피어예요, 피어. 피어 투 피어. 그래서 서로 대등한 수준의 그런 컴퓨터들이 서로 메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렇게 연결된 컴퓨터들이 하나인 것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죠. 이제 P2P를 체인으로 연결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블록을, 즉 거래 장부를 만들 때 신규 거래 기록이 모든 노드에 분산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 간에 새로운 블록에 대한 정보와 그것을 풀 수 있는, 사실은 이건 풀지 못해요. 한번 암호화되면 이건 복호화가 안 되는 방식이죠. 그 해시값만이 공유돼서 위변조가 불가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블록을 만들 때 거래 A, B, C 4개의 거래가 있을 때 해시값 A가 이 거래 A에 대한 해시값과 거래 B에 대한 해시값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죠. 이 해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은 SHA-256이라는 방법으로 해시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닉스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블록 생성 시간을, 그리고 존재 증명을 이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합니다. 그리고 기존 블록에 대한 무결성을 확인을 해줍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무결성이라는 것은 누가 이것을 정상적인 허가 없이 고쳤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스라고 하는 난스는 이제 POW, 즉 Proof of Works예요. 작업 증명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블록 생성의 난이도를 이걸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장부 기술이라고 하는 DLT에 의해서 신규 블록을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그 참여자들이 모두 동일한 거래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거래마다 거기에 SHA-256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해시값이 부과가 되고, 그 해시값을 통해 이제 새로운 신규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 블록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거 블록값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블록체인의 작동 원리를 보면요. 자, 먼저 전자 메시지를 작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에서 뭐 어떤 물건을 하나, 티셔츠를 하나 샀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 거래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발생을 시작할 텐데,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제가 구매 의사를 가지고 저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즉 전자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래 정보가 다른 참여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면 다른 참여자들은 이것이 적절한 그런 거래 장부인가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작업증명 경쟁을 해요. 이게 바로 이제 POW예요.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블록이 생성이 돼서 이 생성된 블록이, 신규 블록이 네트워크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새롭게 신규로 블록을 만들었는지 타임 스텝이 이제 찍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참여자 간에 이렇게 공유 중인 분산 장부에 새로운
신규 블록을 추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전 참여자에게 이 분산 장부가 기록되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동시에 예를 들면 POW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합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서로 합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몇 가지가 제안이 됐는데요. 각각 최초에 만들어진 것은 이제 POW라고 하는 자격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채굴기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이 컴퓨터의 소위 그 CPU의 파워,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빨리 어떤 작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비트코인을 받는 그런 방식이 이제 POW가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잠깐 그 순간의 차이로 이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프 오브 스테이크라고 하는 포스라고 하는 방식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분 증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코인의 증명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를 받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OI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여 증명, 다른 말로 중요도 증명이라고도 하는데요.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 같은 생태계에 대한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배분해주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생태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앱을 소프트웨어로 코딩을 해서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자라면, 서비스 공급자라면, 그러면 스마트폰 제조사하고 이런 앱을 개발하는 개발사하고는 서로 다르겠죠. 근데 이 앱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으로 그다음에 코딩을 해서 이렇게 P2P한 그런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우리가 만든다 하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뎁이라고 불러요. 뎁. 그래서 decentralized, 즉 중앙화되지 않은 탈중앙한 앱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 스마트 컨트랙트, 즉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채굴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게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있고요. 스마트폰에는 운영체제가 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두 가지 운영체제 중에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쓰는 iOS와 애플 이외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개로 운영체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대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 상에 다양한 컴퓨팅 언어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소비자에게 맞춤형,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앱으로 구현해서 앱스토어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들은 앱스토어를 방문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거나 그러니까 유료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게 되겠죠. 이제 이것은 기존 스마트폰의
생태계의 예라면요.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체인에 어울리는 전용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EVM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솔리디티 같은 컴퓨팅 언어를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요. 소프트웨어로. 그리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P2P 경제 모델인 뎁이라는 것을 뎁스토어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생태계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호경제라고 하는 블록체인 경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암호경제는 블록체인 컴퓨터의 4가지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생태계를 말합니다. 4가지 기능은 암호화폐 발행,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드 P2P 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자동화된 조직, 이렇게 4가지예요. 암호경제에서 일단 암호화폐 발행은 암호경제의 지불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는 뒤에서 얘기할 디지털 자산, 가치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그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있는 정보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중앙화된 P2P 기반의 자동화 조직은 말이 길잖아요. 영어로도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DAO, DAO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암호 경제, 즉 블록체인 경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입니다. 이 참여자들이 물론 이제 P2P, 피어로 참여하지만 결국 어떤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암호 경제의 그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 큐를 드리는 겁니다.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먼저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전자신분증이에요. 분산장부에 기반을 한 전자신분증입니다. 사용자가 본인의 디지털 정보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특정 기관과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스탬핑이라고 하는 전자 원본 증명입니다. 자, 원본과 사본이 있죠. 그러면 원본도 위조할 수 있고요. 사본도 위조할 수 있어요. 위변조가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는 원본을 잊어버렸다고 하고 사본을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블록 정보의 일부인 그 시간 정보를 거래 정보와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무결성, 그 장부나 아니면 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원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검증 및 확인 절차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베니언스라고 하는 출처 증명이 있습니다. 유통 채널에서 관리자 검증과 승인 기록을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해서 블록체인에서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과정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계자 간의 인계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류,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물건을 만드는 제조사, 그리고 그것을 운반해주는 운송업체,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개자나 도매상, 또 구매업체,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해서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때 단계별로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이런 기록들을 다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현재 사물 인터넷을 실현하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는 그 사물 인터넷 기기 디바이스죠. 이게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하게 되는 서버와 연동된 형태예요. 아직까지는 약간 중앙 집중형의 그런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IoT 디바이스에서 전달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있는 특정한 저장소에 보관이 되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바꾼 다음에 사용자에게 이렇게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네트워크의 이 장점을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높은 운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가 아주 높은 하드웨어 장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격의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로컬에 있는 시스템들이 이런 장비들을 갖출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제 반면에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구글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같은 빅브라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중앙 집중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블록체인이 활용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블록체인의 특징, 탈중앙화, 투명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물 인터넷의 빅브라더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사물 간의 계약이나 뭐 다양한 어떤 신원증명 같은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신뢰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블록체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고 그다음에 뭐 현실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는 측면에서 사물 인터넷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좋은 방안으로 이 블록체인이 적용되는 겁니다. IoT 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이 블록체인 기법으로 증명을 통해서 해결해 줘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투명성이나 무결성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효율성도 개선을 해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어떤 중간에 에이전트들을 블록체인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능 향상이 가능한 거죠. 블록체인이 사물 인터넷에 적용됨으로써 중앙 집중 방식, 그 소유주가 누군지 인증하는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유주를 증명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5번째 주제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